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정우입니다. 올해로 74이 되었고 환자를 돌본 지는 이미 50회가 넘었습니다. 평생을 뇌와 신경질환을 치료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문제는 의외로 잠이었습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고통. 그 뒤에는 치매, 우울증, 고혈압 같은 무서운 그림자가 함께 다가오지요.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병원에서는 늘 약을 권합니다. 그러나 약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삶의 습관과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잠은 약이 아니라 습관과 환경이 지배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가 낮 동안 쌓아둔 독성 물질을 씻어내는 청소 시간이지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60% 가까이 제거됩니다. 이 단백질은 치매의 주범입니다. 쉽게 말해 잠은 뇌의 하수도입니다. 하수도가 막히면 집안 전체가 썩듯 잠이 막히면 뇌 전체가 망가집니다. 따라서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에 잠들기 전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뇌가 청소 준비를 하는 신호입니다. 로체스터 대학 메디컬 센터의 연구팀은 뇌척 수액이 수면 중에 평상시보다 60%나 더 활발하게 순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치 밤사이 청소부대가 총출동하여 뇌 전체를 깨끗이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청소 과정이 중단됩니다. 독소가 쌓이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텔레비전과 휴대폰은 반드시 끄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수면 신호를 기억합니다. 우리 뇌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80대 노인 중에서도 6시간에서 7시간의 깊은 잠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습관이 원인입니다. 저 역시 80이 넘었지만 매일 밤 8시간씩 푹 잡니다. 비결은 50년 넘게 지켜온 수면 루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자연스러운 수면을 도와주는 천연 요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약이 아닌 향입니다. 향은 후각을 자극하여 뇌의 편도체와 해마를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인간의 후각은 직접적으로 뇌와 연결되어 있어서 약물보다도 빠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벤더입니다. 유럽 수면학회가 2018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 향을 맡은 그룹은 평균 입면 시간이 15분 단축되고 수면 유지율이 30% 향상되었습니다. 라벤더 속 리날룰 성분이 긴장을 완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라벤더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안정제라고요. 두 번째는 쌀겨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 쌀겨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효과적인 천연 수면제입니다. 감마 오리자놀 성분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천연 멜라토닌 전구체가 풍부합니다. 볶은 쌀겨를 면주머니에 넣어 베개 밑에 두면 은은한 향과 함께 안정감을 줍니다. 제 할머니 시대부터 내려온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솔잎입니다.
산에 가면 왜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궁금해 하신 적 있나요? 바로 솔잎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때문입니다. 피톤치드가 풍부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건조해 주머니에 담으면 한 달 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특히 도시에 사시는 분들께는 집안에 작은 산림욕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 속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새벽에 깨는 일을 줄입니다. 오렌지 껍질과 함께 쓰면 향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계피와 오렌지 껍질을 함께 우린 차를 잠자기 1시간 전에 마시라고 권합니다. 라벤더 하나, 쌀겨 셋 비율로 섞어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베개 밑에 두세요. 솔잎과 쑥을 함께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다만 향이 너무 강하면 각성 효과가 날 수 있으니 은은하게만 유지해야 합니다.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직접 코 가까이에 두지 말고 간접적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천연 요법들의 효과를 직접 확인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불면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중 김호철님의 사례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72세였던 호철님은 은퇴 후에도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불면이 시작되었지요. 새벽 2시에서 3시에 깨면 다시는 잠들지 못했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삶이 무의미하다며 눈물 찢곤 했습니다. 호철님이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수척한 얼굴에 깊이 파인 다크서클, 말할 때마다 한숨부터 먼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약 없이는 못 살겠어요.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자니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호철님께 약을 처방하는 대신 저는 다른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약 대신 수면 환경과 루틴 교정을 권했습니다. 침실에 있던 시끄러운 시계를 치우고 조명을 따뜻한 빛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베개 밑에는 볶은 쌀겨와 라벤더를 섞은 주머니를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따뜻한 우유에 계피가루를 타서 마시는 의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걸로 정말 잠이 올까요? 차라리 강한 약을 주세요 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호철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호철님, 약은 증상을 억누르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잠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때 찾아옵니다. 이 방법들을 2주만 해보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호철님의 표정에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라벤더 향이 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새벽에는 깹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호철님께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데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지요. 2주 뒤 호철님은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새벽에 깨도 금방 다시 잠듭니다. 아침마다 산책할 힘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셨지요. 그 변화는 단순히 수면만이 아니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오니 친구들과의 만남도 다시 시작했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잠 하나가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지금 호철님은 1년이 넘도록 약 없이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면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고 하십니다. 호철님의 변화를 보며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은 약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경험은 환자들에게서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96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 10시면 잠들어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십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아버지도 새벽마다 뒤척이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직접 아버지의 방을 바꿔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불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작되었습니다. 70년을 함께 산 반쪽을 잃은 충격이 컸지요. 매일 새벽 2시면 어김없이 깨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졸음에 시달리시고 식욕도 떨어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환자들만 돌보다가 정작 제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들을 아버지께 직접 적용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 방의 환경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베개 밑에는 솔잎과 카모마일을 함께 넣었고 방 안에는 통계피와 오렌지 껍질을 은은히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불을 낮추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수면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내가 이런 걸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점차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2주가 지나자 오늘 밤은 한 번도 안 깼다고 하시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의 그런 웃음을 못 봤던지 모릅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깨지 않았고 아침마다 개운하다며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낮에는 활력이 넘쳐 친구들을 만나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정우야, 내가 의사 노릇을 제대로 했구나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매일 저녁 9시면 라벤더와 쌀겨가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를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십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어젯밤도 잘 잤다며 저에게 안부 인사를 하십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변화를 통해 잠은 약이 아니라 습관과 환경이라는 믿음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을 지켜보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치료가 가장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의학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불면증을 이겨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수면은 뇌 건강을 지키는 청소 시간이다. 둘째, 약 대신 향을 활용하라. 라벤더, 쌀겨, 솔잎, 계피가 그 해답이다. 셋째, 꾸준한 습관과 환경의 변화가 약보다 강력하다. 저는 70을 넘긴 지금도 매일 환자를 보며 깨닫습니다. 잠은 최고의 약이고 최고의 예방제입니다. 삶이 무겁고 우울할 때 가장 먼저 잠을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잠이 돌아오면 활력이 돌아오고 활력이 돌아오면 희망이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80대, 90대 환자분들 중에도 깊은 잠을 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일정한 수면 습관과 편안한 수면 환경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베개 밑에 라벤더 주머니를 넣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규칙을 좋아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기억합니다. 수십 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의 기초는 바로 잠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우울감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잠이 나쁘면 모든 것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잠만큼은 소홀히 하지 말라고요. 김호철님처럼 제 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계속하는 의지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한 달이 지나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더 맑고 개운하기를, 그리고 남은 생이 더 활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잠은 선택이 아닙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수면 여정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